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전과 심리학을 연결하는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 구독하시면 삶의 태도와 관계를 바꾸는 깊은 통찰을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문장은 책은담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바로 工人之无太阳要四起看守. 남의 허물을 꾸짖을 때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이 짧은 문장 하나가 부부 관계, 특히 남편에게 무언가를 지적할 때 큰 지혜가 됩니다.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상대를 변화로 이끄는 말의 힘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하지요. 그렇다면 남편이 잘못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바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전에서 시작해 심리학과 교육학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심리학적 접근, 감정의 수용력부터 확보하기. 1점 공감부터 시작하세요. 당신도 피곤했겠지.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가끔 그래. 이런 말은 정서적 안정감을 주어 방어 심리를 낮추는데 효과적입니다. 2점 자존감을 지켜주는 말하기. 왜 그렇게 했어? 보다는 그땐 어떤 생각이 들었어? 탐색형 질문은 비난이 아니라 이해를 위한 접근입니다. 3점 사람이 아니라 행동에 초점을 맞추세요. 당신은 왜 그래? 대신 그 행동은 조금 아쉬웠어. 행동에 집중하면 상대는 덜 방어적이 됩니다. 교육학적 접근 변화 가능성을 여는 피드백 구조. 1점 비난 대신 피드백. 그건 잘못이야 보다는 이런 방식이면 더 나을 것 같아. 개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언어가 더 효과적입니다. 2점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제안. 좀 더 잘했으면 좋겠어 대신 다음엔 이런 식으로 말해보면 어때? 실행할 수 있는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3점 너지스 나가 아닌 우리의 문제로 바꾸세요. 당신 문제야가 아니라 우리 둘 다 편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함께 나아가려는 태도는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결론적으로 책은담의 이 문장은 단순한 도덕 교훈이 아닙니다. 관계를 살리는 심리학, 사람을 성장시키는 교육학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상대가 변화되기를 바란다면 그 지적이 사랑과 신뢰 안에서 안전하게 들리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인사이트가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함께 생각의 깊이를 넓혀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책은담의 한 문장을 중심으로 왜 어떤 지적은 관계를 망치고 어떤 지적은 관계를 살리는가, 이 주제를 함께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책은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工人之无太阳要四起看守. 남의 잘못을 꾸짖을 때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부부관계, 특히 남편에게 무언가를 지적할 때에 적용해 보면 놀라운 심리학적 통찰이 드러납니다. 남편이 지적을 감당하지 못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1점 자존감 손상. 반복적으로 틀렸다,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받게 되면 나는 늘 실수하는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특히 사회적 인정 욕구가 강한 남편일수록 가정 내 지적은 더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그 결과 위축감, 무력감,
자기 회피 경향이 증가합니다. 2점 방어기제 작동. 심리적 위협을 느낄 남편들은 보통 3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회피형 그래, 알았어 하고 넘기지만 속으로는 반감을 품고 대화를 피합니다. 반격형, 너는 안 그래? 감정적으로 받아치며 갈등을 증폭시킵니다. 침묵형 겉으로는 아무 말 없지만 내면에서는 점점 멀어지며 정서적 거리감이 생깁니다. 3점 관계 내 권력 불균형. 지적이 반복되며 당신은 항상 옳고 나는 늘 틀리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 남편은 점점 수동적이 되거나 불만과 냉소로 대응하게 됩니다. 결국 대화는 줄고 정서적 소외가 깊어집니다. 4점 감정 단절 관계 악순환. 지적 상처 방어 침묵 거리감.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지적은 더 이상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공격의 언어로 들리게 됩니다. 감정은 쌓이고 말은 줄고 말은 있지만 대화는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을 먼저 인정하세요. 그때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가 지적을 수용할 수 있는 심리적 여지를 만듭니다. 사람을 지적하지 말고 행동을 언급하세요. 왜 그렇게 했어? 대신 그때 그 말은 조금 아쉬웠어. 공동 해결자로 서세요. 당신 문제야가 아니라 우리 둘 다 편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작게, 천천히, 따뜻하게. 한 번에 많은 걸 지적하지 마세요. 한 가지씩. 천천히. 사랑 안에서 전하세요. 결론입니다. 남편이 지적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은 그의 예민함 때문이 아니라 그 안의 자존감, 감정의 안전, 관계 내 역할 인식이 흔들리는 심리구조적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적보다 공허, 고쳐라보다 같이 생각해보자는 태도가 훨씬 더 건강한 부부 관계로 우리를 이끕니다. 지적이 변화로 이어지길 원한다면 그 말이 먼저 사랑과 신뢰 안에서 안전하게 들리도록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깊이 있는 통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담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工人之恶无太严要思其看受. 남의 잘못을 꾸짖 너무 엄하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라 는 뜻입니다. 이 짧은 문장은 인간관계의 핵심을 짚고 있습니다. 상대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은 옳은 말이어도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지혜죠. 그리고 이 구절은 부부 관계, 특히 남편에게 무언가를 지적하거나 기대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고전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남편은 왜 아내보다 공감이 부족해 보일까? 왜 참을성이 다른가에 대해 현대 심리학과 사회적 배경을 함께 엮어 풀어보겠습니다. 1점 공감 능력의 차이는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여성과 남성의 공감 방식은 뇌 구조와 사회화 과정, 그리고 문화적 역할 기대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뇌 구조의 차이. 과학적으로 보면 여성은 감정 처리와 공감에 관련돼 전측 대상외 거인 뉴런 시스템이 더 활발히 작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표정, 말투,
기분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죠. 아내는 정서적 디테일을 빠르게 인식하고 남편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 먼저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감보다 해결이 우선인 것이죠. 둘째, 사회적 학습의 차이. 여성은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 마음 헤아려야지라는 훈련을 받고 남성은 남자는 울지 마, 강해야 해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감정을 표현하고 공감하는 방식이 다르게 배워진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공감이 부족한 게 아니라 표현 방식이 다르고 훈련된 방향이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점 참을성의 차이. 반응은 다르지만 감정은 첫째, 일상 스트레스에 대한 참을성. 아내는 감정이 누적되면 어느 순간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경향이 있고 남편은 말이 없거나 무반응한 태도로 참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내면화된 참을성. 말 그대로 감정을 억누르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둘째, 갈등 상황에서의 반응 차이. 아내는 감정을 말로 풀고 싶어 합니다. 감정 정리형. 남편은 말 없이 지나가려 하죠. 갈등 회피형. 그래서 종종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아내, 왜 내 말을 안 들어? 남편, 그만 좀 얘기하자. 같은 상황인데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내의 공감은 감정 중심, 정서적 반응에 민감하고 남편의 공감은 상황 중심, 분석과 해결책 제안 중심이고 아내의 공감 표현은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남편의 공감 표현은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해결하자. 아내는 감정을 말로 풀려 하고 남편은 감정을 묻고 침묵하거나 회피합니다. 결론, 남편은 공감이 부족한 게 아니라 다르게 표현할 뿐이고 참을성도 말이 없다고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을 억제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부 갈등을 줄이고 더 깊이 소통할 수 있는 관계의 기술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우리는 다르지만 다르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구독하시면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대한 통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이렇게 시작해 볼게요. 최근 담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教人以善无过高当时其可从. 즉, 선을 가르칠 때는 너무 높은 기준을 제시하지 말고 상대가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문장은 부부 사이, 특히 남편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 할 때 우리가 꼭 되새겨야 할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자주 듣는 고민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바른 말, 좋은 말을 해도 왜 안 받아들여질까요? 도리어 거리감만 생기고 말이 안 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말이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이상적으로 접근하며 현실의 마음은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 인지 부조화가 발생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기준을 들으며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그만큼 못해. 내 얘기가 아니야. 그 결과 거부감이나 피로감이 먼저 생기죠. 예를 들어 아내가 더 인내하고 사랑으로 감싸줘요라고 말하면 남편은 속으로 지금도 힘든데 더 하라고 하며 심리적 문을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둘째,
감정적 위화감이 생깁니다. 이상적인 말은 종종 당신은 옳고 나는 틀렸다는 구조를 만듭니다. 그게 의도는 아니더라도 듣는 사람은 비교당하는 느낌을 받기 쉬워요. 이에 시류로 아내가 이럴수록 마음을 비우 선하게 살아야죠라고 말할 남편은 또 나만 부족하단 얘기지 하며 마음의 벽을 쌓을 수 있습니다. 셋째, 현실감이 부족하면 말이 공허하게 들립니다. 남편은 구체적인 해결과 실천을 선호합니다. 반면 추상적이고 도덕적인 말은 현실감 없는 이상론처럼 들릴 수 있어요. 화를 다스리고 용서하세요라는 말, 좋은 말이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그러다 내가 병나요. 현실 좀 봐요라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정답은 이겁니다. 높은 말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말하는 것. 추상적인 이상이 아니라 작고 구체적인 실천을 제안하는 것. 예를 들어, 당신도 선하게 참아야죠. 나도 힘들었는데 우리 같이 잘 버텨보자. 좀 더 고결한 사람이 됩시. 우리 둘 다 편해지려면 작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 화를 내지 말고 사랑으로 감싸야지요. 화가 나는 건 당연해. 나도 그럴 땐 이렇게 해보려 해. 결론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선을 가르치려 할 때 말의 높이가 높아지면 마음의 문은 닫힐 수 있습니다. 진짜 설득은 현실 속에서 함께 걸을 수 있는 언어로 할 때 이루어집니다. 낮은 목소리, 작고 실천 가능한 제안, 공감의 한말. 이것이 가장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퇴근담의 이 한 문장. 교인이 선, 무과고, 당사기가족. 현대의 심리학과도 완전히 맞닿아 있는 지혜입니다. 말은 쉬워야 하고 행동할 수 있을 만큼 현실적이어야 하며 가르침은 감정 위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